거리두기 해제로 일상은 회복되고 있지만 헌혈은 예외인 것 같습니다. 해운대구가 전국 최초로 6월 14일을 구민 헌혈의 날로 지정해 헌혈 참여 확산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진홍 동구청장 당선자의 최우선 과제는 주거 환경 개선입니다. 또 부산과 동구의 미래 발전을 위해 북한 재개발과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꼽았습니다. 중구 남포동의 한 콜라텍에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한 명이 부상을 입었고 부산외대 화장실에서도 불이 나 학생 등 90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지난주 코로나19 일일 평균 확진자는 6월 첫 주 대비 14%가량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환자병상 가동률도 10% 중반대로 유지되는 등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거리두기 해제로 사회 곳곳에서 일상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헌혈도 마찬가지인데요. 단체 헌혈이 시작되면서 혈액수급에도 숨통이 트였습니다. 해운대구는 이런 헌혈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구민 헌혈의 날을 지정하고 헌혈 주간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운대 헌혈의 집, 해운대구의 헌혈 주간이 시작된 13일, 하루 평균 30명이던 헌혈자는 80여 명으로 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6월 14일에는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헌혈에 참여하려는 주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세계 헌혈자의 날이자 해운대 구민 헌혈의 날을 맞아 생명 나눔 실천에 동참하기 위해서입니다. 해당이 된다라는 데에서 기분이 첫 번째는 좋고 나도 건강하다는 게 누군가 이제 도울 수 있다라는 거. 예, 그 부분에서 더 이제 기쁘죠, 저도 만족하고. 계속 할 수 있다면은 끝까지 나이가 들어라도. 해운대 구남로에서는 축하 공연과 함께 헌혈 참여 캠페인도 진행됐습니다. 해운대구와 부산혈액원이 헌혈 참여 문화 확대를 위해 앞장서온 유공자와 유공단체 등 헌혈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전국 최초로 해운대 헌혈 건장 조례와 주간을 만들었습니다. 헌혈이 많이 증가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헌혈이 좀 수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에서 헌혈이 많이 기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헌혈이 많이 동참해서 해운대구는 지난 2020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헌혈 증진을 위한 헌혈의 날을 지정하고 헌혈 주간을 선포했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혈액 수급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기초자치단체에서 헌혈 주간을 선포해서 혈액 수급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거리두기 해제 이후 일상이 회복되고 단체 헌혈이 시작되면서 헌혈 참여 분위기도 살아나고 있습니다. 1초의 따끔거림으로 3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헌혈. 주민들의 헌혈 참여를 높이기 위한 해운대구 헌혈 참여 주간은 오는 19일까지 운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네, 지난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김진홍 동구청장 당선자는 명품 동구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이와 더불어 과거 동구에 머무르지 않고 부산의 미래를 이끄는 도시로 만들겠다는 각오입니다. 김 당선자의 4년간의 정책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구민의 선택을 받은 김진홍 동구청장 당선자. 김 당선자는 승리의 기쁨보다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구민들의 지지에 보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구청장이 되겠냐는 질문에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삶에 힘이 되는 구청장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구민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특히 그중에서도 소외된 계층, 노인, 장애인 이런 소외된 계층에 좀 더 어루만지면서 다가가면서 내 삶에 힘이 될 수 있는. 김 당선자의 주요 공약은 복지 향상과 일자리 창출로 압축됩니다. 여기에 교육 환경 조성과 주민 이동 편의를 위해 권역별 마을버스를 구해서 직접 운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최우선 과제로 주거 환경 개선을 꼽았습니다. 소규모 아파트라든가 테라스형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해서 LH와 도시공사와 연계를 해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서
부산의 굵직한 현안 사업들은 현재 동구를 배경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만큼 앞으로의 4년이 동구의 운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가장 큰 것은 북한 재개발을 빨리 조속히 완성하고 2030 엑스포를 유치할 수 있는 붐업을 우리 동구 스스로 먼저 만들어 가지고 그 발전의 기폭제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김 당선자는 또 도시철도 부산 진역을 2호선과 연결하고 동구 국민체육센터 직영 등 선거 기간 약속했던 공약들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승리한 김 당선자의 공식 임기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민선 8기 기장군 수직 인수위원회가 기장군 해조류 육종 융합연구센터에 마련한 사무실에서 출범식을 열고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기장군 수직 인수위원장에는 홍성률 전 부산시의회 부의장이 맡았고 부위원장에는 박평호 건축사 등 15명의 현장 전문가로 꾸려졌습니다. 인수위는 공약 사항을 점검해 조직과 기능, 예산 현황 파악을 위한 군정 보고를 받고 기장군 내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한 현장 방문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정종복 당선인은 군정 업무를 신속히 파악해 군민과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공약 사업에 대한 추진 로드맵을 수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시의회는 지방선거 당선자 47명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특강은 부경대학교 서재호 교수의 제9대 부산시의회 바란다의 강연에 이어 청사견학과 전자회의 시스템 시연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부산시 기획조정실장과 교육청 기획국장이 참석해 각 기관의 현안을 설명했습니다. 제9대 부산시의회는 다음 달 12일 제306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힘센 충남준비위원회, 백만 파주준비위원회, 공정부와 혁신위원회. 앞서 말씀드린 이 세 곳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짐작가십니까? 이들은 모두 자치단체장에 뽑힌 당선인들이 지은 인수위원회 이름인데요. 앞으로 4년간 어떻게 행정을 펼쳐갈지 철학과 각오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당선인은 인수위 사무실로 쓰겠다며 기존의 공무원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통보해 점령군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당선인은 인수위 구성 과정에 보훈 인사로 빈축을 사기도 했는데요. 인수위는 앞으로 4년 동안 자치행정의 방향을 정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아주 중요한 기구입니다. 이처럼 출발부터 잡음이 나온다면 유권자들의 실망은 클 수밖에 없을 텐데요. 치열한 고민으로 유권자에게 또렷한 청사진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14일) 오전 3시 50분쯤 중구 남포동의 한 건물 지하 1층 콜라텍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불로 콜라텍 업주로 추정되는 70대 A씨가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또 소방서 추산 1,0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보다 앞선 지난 13일 밤 11시에도 금정구 부산외대 기숙사 3층 화장실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났습니다. 화재 후 방화범으로 추정되는 B씨가 소화기로 진화해 화장실 출입문 일부만 불에 탔습니다. 하지만 기숙사에 있던 학생 등 90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방화범으로 추정되는 B씨를 붙잡아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14일 오전 4시쯤 동구 좌천동의 한 도로에서 음식물 쓰레기 수거 차량이 신호등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 등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운전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14일 0시 기준 부산 지역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66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누적 확진자는 109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부산은 닷새 만에 다시 600명대로 늘었지만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간 단위 확산세를 살펴봤더니 지난 5일부터 11일 일일 평균 확진자는 476명으로 6월 첫 주 대비 일일 70명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위중증 환자는 3명으로 중환자의 병상 가동률은 16%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12일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보건당국은 사망자의 95%가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발생했다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부산의 저소득층 비율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소속 박민성 의원은 14일 2020년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17개 광역단체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감 추이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해당 기간 전국 평균 기초생활수급자는 0.95%포인트 늘었는데 부산은 1.48%포인트가 늘면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부산 16개 구군별로는 중구의 증가폭이 가장 컸고 동구, 사하구, 서구, 영도구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북구, 사구의 경우 전체 주민 10명 중 1명 이상이 저소득층으로 나타났습니다. 박 의원은 물가 상승 등의 여파로 올해 연말 부산의 저소득층 비율은 더 늘어날 것이라며 부산시의 사회적 약자와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정책을 촉구했습니다. 고신대학교 제10대 총장으로 이병수 글로벌 교육학부 교수가 취임했습니다. 이병수 총장은 고신대학교 신학과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뒤 미국 리폼드 신학대학원에서 조직신학 석사 및 선교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또한 영도교육혁신운동본부 상임대표, 국제교육문화포럼 상임대표, 국제다문화사회 연구소장, 부울경 이주민 네트워크 상임대표 등을 맡고 있습니다. 이 총장은 취임사를 통해 열정과 책임감, 균형 감각을 언급하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대학으로 소외된 이웃을 위해 힘쓰고 세계화에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동의대 펜싱부 출신 도경동 선수가 대학발전기금 500만 원을 모교에 기탁했습니다. 도 선수는 동의대에서 국가대표의 꿈을 이뤘다며 더욱 열심히 노력해 세계적인 선수가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도 선수는 지난해 11월 국가대표에 발탁됐고 올해 3월 대구시청에 입단했습니다. 이번에 전달된 기탁금은 동의대 펜싱부 선수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동명대 스포츠재활학과 재학생 25명이 남구 국민체력인증센터 국민체력 100을 방문해 한국형 노인체력 측정법을 체험하고 전공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동명대 학생들은 한국형 노인체력 검사 방법인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3m 표적 돌아오기 등을 롤플레잉 형태로 체험했습니다. 동명대는 초고령 사회에 반영돼야 할 노인 건강 증진을 위한 현장과 연계한 실무 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네, 새마을금고 부산진구 이사장협의회에서 대한노인회 부산진구지회에 차량을 전달했습니다. 이번에 전달된 차량은 경로당 프로그램 보급과 지원, 민원 처리 활동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협의회는 지역의 특성상 고지대나 좁은 골목에 경로당이 위치해 있어 업무 지원에 어려움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차량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옛 해운대 역사의 문을 연 해운대 아틀리에 칙칙폭폭에서 이달 30일까지 모래작품 NFT전이 열립니다. 이번 모래작품 NFT전에서는 최지훈, 김길만, 지대영 등 모래조각가 3인의 대표작 24점을 사진으로 선보입니다. 이번 전시는 허물을 찌고 나면 다시 볼 수 없는 모래작품을 지속 가능한 가치의 NFT로 만드는 첫 시도입니다. 해운대구는 저장강박 의심 가구의 주거 환경 개선을 돕는 봉사단의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정리수납 전문가 2급 과정 수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교육은 서랍 수납과 냉장고 정리, 셔츠 접는 법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지난해 8월 주민 38명으로 결성된 위드핸즈 정리수납 봉사단은 그동안 6가구의 주거 환경 개선은 물론 해당 가정에 대한 모니터링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화폐인 동백전 결제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 동백전 가맹점 집중 모집 기간을 6월 30일까지 연장합니다. 부산시는 15일까지 가맹점 등록을 마무리할 예정이었지만 동백전 사용처를 확보하기 위해 모집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 동백전으로 결제가 되는 사업장이라도 6월 30일까지 별도로 가맹점 등록을 해야 지역화폐 결제가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